이란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럼 미국은 다시 군사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게 되겠죠. 계속 이란이 우리 상선들을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한다면 우리도 가서는 이제 더 넘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왕건함이 호르무즈 쪽으로 가서 국내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생크션 랩의 조의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생크션 랩. 예, 영어로는 SANCTION이죠. 예, 예. 네, 보통 생션 그렇게 발음하는데. 예, 저도 원래 뭐 생션 랩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네. 그 네이버에 생션 랩을 치니까 자꾸 생선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어로 하니까 생선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크션이라고 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었는데 요즘 약간 후회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선이라는 게 자꾸 나와서 그랬군요. 예, 한국에 생션이라고 치면 생선이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쉽지가 않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생션이라고 하는 게 제재를 말하는 거죠? 예, 제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란 전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게 전쟁이 이게 휴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뭐 한댔다 안 한댔다가 뭐 협상을 한댔다가 공격을 또 하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건 참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게 지금 뭐 협상이 돼서 된다는 게 벌써 한 달째 그냥 계속 그러게요. 똑같은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이 이 휴전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 물가를 내려야 한다는 아주 급박한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란이 어떻게 나올까를 봐야 되는데요. 이란의 특성은 그 양탄자 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양탄자 협상이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동에서는 양탄자를 팔 때 그 가격이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없어요? 예, 가격이 처음에 정찰제가 아니고 그냥 얼마 보고 왔어요? 라고 해가지고 협상을 시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데 올라갈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 협상을 한다고 가격을 합니다. 미리 정해놓지 않는군요. 그게 페르시아식 협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란이 내일 그만둬도 되지만 길게 끌고 가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란 내부는 미국의 그 반발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란 내부의 이 군벌의 반발, 혁명수비대 아니면 뭐 개혁파 이런 데의 의견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스타파의 생각은 어떤 건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려고 한다면 이란이 또 상당히 또 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된다라고 명확히는 알 수 없는데 최근에 이란 국영 TV가 그 미국과 이란과의 하는 비공식 MOU,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MOU 맞는 거에 대해서 보도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뭐 비슷합니다. 미군이 호르무즈에서 철수하고 그다음에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은 한 달 내에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행을 전쟁 전 수준으로 돌리고 그런데 이제 군함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걸 겁니다. 그리고 핵 문제 관련해서는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전환한다라고 해놨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전환한다는 건 미국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란 측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까? 예. 미국은 빠지고 유엔 안보리를 미국하고 합의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유엔 안보리에 올려서 안보리 차원의 격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리라고 하면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 중국, 러시아, 다 들어가 프랑스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지 이 협정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합의는 못 믿겠다? 그렇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란은 물론 이 협상을 또 이란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할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본인들도 어렵고 국민들의 삶을 그대로 있게 두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양탄자 협상처럼 이란은 자신들의 명분을 채우고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끌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란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럼 미국은 다시 군사적인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공습을 한다든가 이란의 이 군사적 목표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얼마냐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미 지금 미국이 그 무기고의 상당 부분을 탕진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지난번만큼 강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만큼의 무기를 또 꺼내야 하는데 네. 또 꺼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공격이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공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아주 많이 때리고 뭐 며칠 정도는 아주 그런 미디어에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타격이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처음에 전쟁을 했을 때만큼 한 달씩 계속 때릴 때처럼 2만 개의 타깃을 때릴 때처럼 대대적인 공습을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무기고가 비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리고 당장 네. 태평양에 지금 항공모함이 없다가 지금 한 대가 가 있거든요. 조지 네. 워싱턴호가. 그 태평양에 그 미군 항공모함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중국이 앞으로 나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1차 도련선으로 한 100척 정도의 군함을 보내서 네. 지금 그쪽에 이미 그러니까요. 중국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이 이란에 발묶여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처럼 이렇게 아주 대규모의 폭격, 장기간으로 하는 폭격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결국은 미국이 물러갈까요?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저는 물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물가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쉽지 않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쉽지 않은 면에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전쟁은 의지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늘 강조하는 거죠. 아무리 무기가 좋고 큰 대국이라도 의지에서 딸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하면, 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라 하면 누가 의지가 더 높은지는 저희가 뭐 잘 모르겠지만 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미국의 의지보다는 이란의 의지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미국 국민은 별로 싸우고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없는 거죠.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쪽은 미국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야겠죠. 네. 그럼 미국이 물러가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정쩡한 합의가 될 거고요. 합의 없이 그냥 미국이 물러가는 식이 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게 되겠죠. 뭐 훗날 역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훗날 역사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이제 100년 만에 저무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겠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아무것도 없이 물러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떤 명분을 만들겠죠. 명분을 네. 만들어서 갈 텐데, 이 문제를 그래도 미국은 그 본인들이 말한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된 거를 만들고 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그렇게 미국이 물러가고 나면 그 남는 나라들은 아주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그럼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중동 지역의 각자 도생의 시대가 또 열리는 거겠죠. 네. 네. 예, 우리나라도 또 여기 가서 걸려 있는데 그 네. HMM 나무호라고 하는 거, HMM이 옛날 한진 해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나무호가 일종의 피격을 받았는데 네. 그걸 조사를 해보니 이거 이란의 소행인 것 같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란 대사를 불러서 뭐 항의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은 네. 뭐 언론에 보도되면 고위 당국자가 이란 말고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보도를 하면서도 이제 이란이라고 아직까지 특정은 하지 않는 네. 그런 좀 애매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보면 처음에는 드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미사일이라고 하고 네. 거기 이제 잔해를 보면 이란 제조사의 그 각인 같은 게 들어 있고 하니까 뭐 무조건 이란이죠. 무조건 이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요, 아마도 이 싸움에 끼지 않고 싶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호한 모습을 보인 나라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2021년인가요? 이란이 미국하고 자산 동결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네. 한국 유조선을 그때도 납치를 했습니다. 그랬었습니까? 그때 한국 유조선이
해양 오염을 일으킨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납치를 해서 네. 한국에 있는 이란의 동결 자금을 풀으라고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 기억나네요. 예. 네. 그런 걸 보면 이란이 한국을 좀 바보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 우려는 굉장히 듭니다. 만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그 당시에도 한국 입장은 뭐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인데 네. 우리가 뭐 그 돈 주기 싫어서 안 주냐, 저기 주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랑 얘기해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는 한국을 때리는 거잖아요. 야, 네. 돈 주라면서 이렇게 한국을 때리면서 미국에 돈 주라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란은 또 북한하고 가깝죠. 그렇죠. 그 이란의 핵무기 같은 경우는 또 그 북한의 핵무기 같은 경우는 또 이란의 기술이 가서 처음에 네. 도와주고 했다는 게 뭐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란의 행동이 한 번, 두 번 참았잖아요. 네. 세 번째 있으면 참진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그러면 진짜 만만하겠네요. 우리를 정말 만만하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까지는 뭐 사실 인명 피해는 그래도 없고 하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세 번째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을 괴롭힌다면 네. 그때는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해군 함정이 청해 부대라고 하는 그런 걸 구성을 해가지고 예. 그 아덴만 앞바다에 가서 해적 소탕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해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감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이란에 대해서는 예. 가만히 있네요. 이번에 왕건함인가 그런 게 새로 발진을 한다고 하는데 네. 청해 부대가 이란 전쟁에 가서 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해 부대 원래 이제 전쟁에 끼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네네. 이 청해 부대가 파병할 때 파병 그 연장 동의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다른 해역에 가서 지시되는 해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시한 다른 해역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한다면 네. 우리 그 왕건함이 호르무즈 쪽으로 가서 국내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네.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사실 미군이 하는 활동 이외에 우리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한다면 네네. 서로 이제 명분도 생기고 하는 그런 면이 있을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4월에 우리가 이제 그런 국책 책임 다하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가면 그런 활동을 좀 하지는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갈 때까지 뭐 제일 좋은 건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실제로 네. 그 싸움에 안 휘말리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전쟁사를 보면 그렇지만 꼭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휘말려서 싸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예. 싸우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란이 우리 상선들을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한다면 네. 우리도 가서는 이제 더 넘기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법률적인 제한 사항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참전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여지도 있는데 약간 이제 꼼수로 의지의 문제이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판단에 이제 그건 저 위에 판단의 문제겠죠. 이제 네. 정권의 판단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생션 랩에 들어가 가지고 네.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에 큰일을 해내셨더라고요. 동결된 수출 대금을 풀어내셨다고요? 아, 예. 그 사실 뭐 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무역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 수출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요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워낙 우리가 뭐 이란,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로 지금 글로벌 제재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한테 의뢰하셨던 분은 어떤 케이스냐면 수출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수출을 했는데 목적지만 있었어요. 목적지는 중앙아시아로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중동 지역으로 가서 가는 거였는데 그 본인도 모르게 그 중간에 배가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 그리고 그 영국에 의해 제재된 배였던 거예요. 아, 제재를 당한 선박이었군요. 예, 제재를 당한 선박이 중간에 운송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본인들은 그냥 목적지만 하고 이제 가면 된다고 보냈는데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 대금은 줄 수가 없다. 아이고. 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수십만 불이 묶인 거거든요. 아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걸 풀어야 된다고 해서 해외 전문 로펌들, 대형 로펌들을 찾아가고
했고 국내 로펌들도 가는데 뭐 착수비만 뭐 수만 달러 이거 되면 뭐 수십만 불이 묶였는데 변호사비만 수십만 불이 드는 거예요. 저런.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미국 재무부에 그 탄원서 같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로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굉장히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런 경우 이런 기업들은 그런 것까지 다 살필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했으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네. 부분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소명을 해서 그 풀린 돈의 대부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 허가를 일반 허가라고 하거든요. 뭐 약간 네. 이름은 다른데 그런 네.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돌려주기로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대표님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빠야 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와 예. 나라 사이에 제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네. 일일이 다 추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이미 저희가 쇼메르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파수꾼인데요. 그런 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미 대기업들한테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한 9억 개 정도의 전 세계 시스템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기회 한번 주시면 여기 와서 저희 시스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삼성전자를 딱 치면 이거는 뭐 리스크 관련된 거로 그 삼성전자를 판별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가 러시아의 어떤 무기에 들어가 있는지가 쫙 나오고요. 어이구. 그게 러시아의 그러니까 전장에서 어떻게 발견됐는지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사실은 삼성전자의 잘못은 아니겠죠. 뭐 삼성전자가 어디 다른 데 수출한 거를 러시아가 몰래 들여갔거나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건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 우리 삼성전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잘못이 없는데 얘들이 이렇게 써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입증을 그런데 못하는구나. 입증이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업들로서는 언제나 그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잘 나간다는데 제가 늘 어디나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이요. 마음 먹으면 이틀 안에 삼성전자 주가 반토막 낼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왜냐? 이런 수출 통제 몇 건만 잡으면요. 수출 통제 문제나 제재 위반 몇 건만 잡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는데요. 일본 반도체가 어떻게 망했느냐. 예전에 도시바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뭐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시바가 수출 통제를 위반해 가지고 공작 기계를 소련으로 몰래 수출을 합니다. 80년대 말이에요. 네, 80년대.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 공작 기계가 소련으로 몰래 들어가면서 러시아의 핵 잠수함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그 핵 잠수함의 프로펠러를 아주 소리가 안 나게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일본의 최첨단 공작 기계가 소련으로 들어가면서 그 소련이 그걸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87년인가 89년에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도시바나 일본의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꺾인 게 일본 반도체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 꺾인 게 일본 반도체고 그 길로 일어선 게 한국 반도체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수출 통제와 제재란 거를 굉장히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잘 나가죠. 잘 네. 나가지만 여기서 한두 개만 삐끗하고 그리고 꼭 그 두 회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그거를 하청하는 물류회사나 뭐 하는 회사나 이런 데서 그거를 실수를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서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를 사가지고 간 다른 누군가가 예. 그걸 러시아에다가 넘긴다. 예. 그거 어떻게 알아내요? 그걸 그게 어떻게 막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공급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봤니? KYC라고 그러죠. Know Your Customer. 예. 그걸 했을 때 이걸 잘 알아보는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우리는 얘한테 할 때 얘가 어디다 쓴다고 했고 뭐 한다고 했고 얘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라는 걸 굉장히 기록을 잘 남겨놔야 미리 다 예. 조치를 해놔야 되는군요. 나야 그런 일이 생겨도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법정에 가서 싸우면서 우리는 이럴 줄 몰랐다. 다 얘 책임이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게 뭐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뜨는 거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생션랩을 만든 건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개발해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네. 서비스를 시작해서 뭐 지금 뭐 대기업들도 꽤 쓰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과 정부기관들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금방 우리가 동결자산 풀었듯이 정말 숙련된 그 법조인들이 특히 한국법이 아니라요. 사실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 제재 시대에 있어서는 한국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UBS 큰 스위스의 은행이잖아요. 네네. 제재 관련해서 소송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러시아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이게 미국의 제재 대상인데 EU나 스위스의 제재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UBS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거죠. 우리 법에 따라서 넌 줘라 라고 하니까 UBS가요. 이거 미안한데 내가 그냥 벌금 물게 못 줘 라고 한 겁니다. 국제 제재를 당할까 봐요. 미국의 제재를 당할까 봐. 미국에 당할까 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당해서 달러를 못 쓰게 된다면 그 은행이 네. 은행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스위스법은 그냥 내가 벌금 내고 끝내겠다. 그렇죠. 그거군요. 그게 이제 아마 제가 1, 2심까지 트랙할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대로 갔겠죠. 예. 아마도 그대로 갔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명확한 이 힘의 충돌이죠. 그 힘의 충돌에 있어서 한국 법은 국제 제재나 수출 통제에 있어서 법의 역할을 잘 못하고 한국 법은 국내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미국 법이 국제적인 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굉장히 숙련돼서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한국에 필요한데 저희는 그래서 그 미국 변호사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회사를 만들었고요. 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뭐 아주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번에 트럼프 1기 때 네. 그 JCPOA라고 이란 핵협정을 파기했을 때 네. 유럽이 반발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는 이란과 거래하겠다라고 해서 이란과 거래하는 특별한 통로, 그러니까 자금 결제할 수 있는 통로까지 유럽에서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인도적인 걸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약품 거래 딱 한 건 일어나고 끝났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유럽에서 괜찮다.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 줄게.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그 같이 했던 나라들, 협상을 같이 했던 나라들이 우리가 보호해 줄게. 우리 말 따라 기업들한테 하라 그랬는데 또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미국의 제재가 무서워서요. 그럼요. 예. 사실은 미국의 제재가 있지만 달러를 못 쓰게 할까 봐 무서워서. 달러망 때문에. 그리고 금융망, 심지어 이제는 코인망들도 다 미국으로 집중되고 뭐 따라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코인마저도 미국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다 미국으로 예, 집중되고 미국 있잖아요. 국채를 기반으로 예. 해서 발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간에 모든 돈과 정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와, 현실적인 그건 힘이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국내법도 무시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거. 그 우리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유럽도 무시당하고 중국도 무시당하고 다 하니까요. 최근에 중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미국이 네. 이제 이란을 돕는다고 중국의 소형 정유사들을 제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발끈해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대응할 거야라고 하고 이 정유사들이 우리가 돕게 자금 지원을 하고 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이제 중국이 미국과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네.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의 대형은행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 정유사들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걔네들만 제재 당하고 끝나게 하자라고 하는 걔네 거예요. 정유 당하고 그 중소형 은행들은 제재 당해도 되는데 네. 우리 대형은행들은 니들은 살아야 돼. 거기서 발을 뺀다. 네, 대형은행들한테 니들은 발 빼고 있고 네. 나머지들이 하면 해도 되지만 대형은행들 니들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겁니다. 미국하고 맞서기 싫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대형은행이 제재당하면요. 사실 중국의 대형은행들이 우리 전 세계 은행 순위를 보면 1등에서 몇 등까지 다 중국 은행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당하면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까지 나가기는 싫고 네. 그리고 여기서 아직도 특히 금융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면에서는 미국과 싸울 수 없다는 걸 중국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전쟁이 좀 잦아들면 좀 괜찮아질까요? 그런 제재들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시리아는 내전을 통해서 정권이 전복이 됐잖아요. 아사드 정권이 그렇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네. 그런데 시리아 제재가 해제되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아주 단계별로 합니다. 내각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내각에 혹시 아사드의 후예들이 있는지, 거기랑 연결된 사람들인지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제재가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시리아는 정권이 전복됐기 때문에 제재가 해제된 겁니다. 지금 시리아는 친미 정권이잖아요. 뭐 친미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상 친미 정권이나 마찬가지가 됐죠. 네. 예.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예,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협의해서 제재를 푼다, 돈을 풀어준다고 하지만 네. 각종 인권 제재로 걸린 사람들 배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미국이 봐가면서 풀 텐데요. 미국은요. 너무나 우리가 명확하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데 제재를 확 풀어주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베트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옛날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됐을 때도요. 미국 계속 제재했어요. 예, 그 제재를 바꾸지 않다. 그래서 푸틴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애들 제재 풀어준다는 얘기 믿지 마라. 우리 거 풀어줬니? 그래서 계속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풀어주다가 나중엔 또 인권 걸어서 다시 제재를 수위를 높이거든요. 미국이. 네,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패권에 관련되거나 네. 어떤 도전을 할 만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본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확 풀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제재가 해제되겠죠. 네. 만약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핵무기를 없애고 제재를 해제하겠지만 아주 처음에는 모호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하는 걸 보고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풀렸는지를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고 그냥 일반 보통 수출업자들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잘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제재 풀어준다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잘 되겠네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또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생크션 랩 조희준 대표님께 계속 물어봐야겠네요. 예, 그래 저희 회사에 좀 그 신청하시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메일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가 문의 주시면 혹시 네. 뭐 동결된 자금이 있다든지 혹은 좀 리스크 있는 지역으로 수출하실 때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잘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